수학의 문이버 원적 라섹 수학의 세로 빅게임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출발해 볼까요? 자, 365번 문제 치환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맞지? 그지? 그래서 5의 x의 제곱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요 녀석은 5의 5x 제곱이지. 5 곱하기 5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0의 5x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보여질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5x 부분을 내가 치환을 해주어서 t라고 치환을 하는 동시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t는 0보다 크다라는 요 범위를 반드시 남겨줘야 된다라는 거야. 맞지? 그래서 t의 제곱 마이너스 10의 t 플러스 5는 0이다. 요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 문제가 되는데, 지금 보면 요 부분도 사실 x에 관한 녀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치환을 하게 되면 범위를 남기는 것과 동시에 모든 x를 모두 다 t로 바꿔야 돼 라고 했었던 거잖아. 그래서 지금 두 근이 알파 베타다라는 것은 이 근을 구해보면 x가 알파, x가 베타다 이런 이야기인데, 요거마저도 우리가 치환을 통해서 t로는 어떻게 표현되는데 라는 걸 정리해 줘야 돼. 그래서 x는 알파다라는 건 5의 알파다, x는 베타다라는 건 5의 베타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지?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자, t라는 것은 사실 이 녀석의 근이거든. 이 녀석의 근을 구하면 그게 t인데, 그 t가 어떻게 된다? 5의 알파와 5의 베타가 된다라는 거고, 그 알파 베타 두 개를 더한 것을 구하여라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뭘 쓸 수 있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어. 지금 대충 이렇게만 쓸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가 있고, 근과 계수의 관계가 뭐냐 했더니 두 근을 썼을 때 t1과 t2가 되겠지? 두 근이니까. 그래서 t1과 t2를 근이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계수로 표현할 수 있어. 근을 계수로. 자, t1과 t2 더한 것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0대니까 10이고, t1, t2 곱한 것은 1분의 5라서 5가 나온다라는 걸 알지, 그지? 근데 둘 중에 뭘 써야지 되는 거냐면 t1과 t2를 쓰는 게 맞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게, t1이 5 알파고 t2가 5 베타 제곱이잖아. 왜 더하기 돼 있냐? 곱하기 하는 거니까, 그지? 근데 지수법칙에 의해서 5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서 등장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이게 1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다 해가지고 1번이 답이야. 되겠지, 그지? 자, 368번은 요 4분의 1, 16분의 1 요 녀석을 보고 어떻게 얘를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달라. 그래서 뭐 크게 다른 건 아니고, 첫 번째 풀이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이렇게 보게 되면 식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그지? 16은 2의 마이너스 4제곱이야 이렇게. 그러면 좌변을 정리했을 때 어떻게 돼? 분배 일어나서 2의 2x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2의 마이너스니까 12x 마이너스 8이 될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이 밑을 살펴보면 밑이 어때? 1보다 크지? 1보다 크니까 이 왼쪽 오른쪽 녀석들이 y는 2의 x제곱 요런 형태에다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지. 즉 증가함수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증가함수는 x가 커질 때 y가 커지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 요 녀석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정리해보면 2x-4 부등호 안 바뀌고 12x-8을 푼 거와 똑같고, 그렇게 되면 뭐 2 넘기고 요거 넘기고 해서 이 항에서 정리해주면 4보다 크다 10x, 그러면 x는 10분의 4보다 크다, 따라서 5분의 2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지, 그치? 지금 요거는 첫 번째 풀이 방법이라고 쌤이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 풀이 방법 밑에다 한번 써보면 이거를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안 보고 2분의 1, 아니다, 다시 그냥 그대로 4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16이 4분의 1의 제곱이잖아.
요렇게 보는 거야. 만약에 이 식을 만약에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 우변을 정리하면 4분의 1에 4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하고 나면 어때? 밑이 4분의 1로서 같고 그리고 요거끼리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근데 밑이 4분의 1로서 같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값이고 1보다 작으면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y는 4분의 1x의 영향을 받을 거고 얘는 감소야, 감소.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된다? 바뀔 수밖에 없어. 이렇게 접근을 해서 풀겠지.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푼다 하더라도 이거 이항하고 요거 이항해서 정리하면 5x 2 되면서 따라서 x는 5분의 2보다 커 라는 것을 금방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되겠지? 자, 이 문제 앞에 문제와 또 다르지. 어때? 쌤이 이런 거 막 너무 살피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나냐? 그지? 너무 이런 걸 유형화해서 공부하지 말라고 했던 거. 그래서 372번도 그렇지 않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수학 문제가 나왔는데 어제도 했던 설명이야. 어때? 식의 형태가 익숙하지 않은 형태야, 맞지? 우리가 앞에서 봤던 형태는 밑이 숫자로 되어 있어서 밑을 똑같게 만들어줘가지고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밑이 x로 되어 있네. 물론 밑이 똑같긴 하지, 그지? 근데 밑에도 x, 지수에도 x.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좀 접근이 쉽다 했어? x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서 문제가 어려우니 위에 있는 요 x를 밑으로 끌어내리자라고 했어. 맞지? 그러면 좀 쉬워질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양변을 로그를 취해주면 되고 지금 특정하게 밑이 숫자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상용 로그를 취해버릴 거야. 그래서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해준다. 이렇게 가로를 좀 쳐줄게. 이런 식으로 취해줘.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부등식 같은 경우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었지, 그지? 그런 것처럼 로그를 이렇게 취해주면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될까라는 걸 고민을 해줘야 돼. 부등식의 경우에는. 근데 이거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 왜 안 바뀌게? 왜 안 바뀌냐면 지금 아직 로그에서 설명을 좀 제대로 안 해주긴 했지만 지금 상용 로그라는 것은 y는 로그 10의 x, 밑이 10인 x거든? 그지? 근데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 그렇지. 요렇게 생기게 돼. 여기는 1,0이고 무슨 함수야 얘? 증가함수인 거 알지?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 x, y의 방향 자체가 어떻다? 바뀌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야.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보다 네모가 클 때 양변에다 로그를 취한 로그 동그라미와 로그 네모는 어떻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요 왼쪽 그림에서 알 수 있지. 얘가 동그라미고 얘가 네모면 동그라미를 집어넣은 녀석, 네모를 집어넣은 녀석이 각각 로그 동그라미와 로그 네모일 거야. 근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로그 동그라미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프에서. 그지? 이거를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취해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부등호 방향도 안 바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여기 있는 지수 부분이 앞으로 기어 내려올 거야. 이렇게. 그러면 로그 x 있으니까 약분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 뭐 약분하면 되기는 되지, 그지? 되기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약분할 때 부호가 되게 중요해. 약분을 할 거면 로그 x가 양수인지 또는 로그 x가 음수인지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 바뀌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고려를 해줘서 문제를 풀어야 돼. 오케이? 그지? 그래서 이렇게 풀지 않고 쌤이 이렇게 가져갈게. 로그 x가 있으니까 왼쪽으로 모은 다음에 묶어가지고 정리했었잖아. 우리 부등식에서도. 그렇게 한번 접근해볼게. 마이너스 x 플러스 6에 로그 x고 마이너스 2x 로그 x 이렇게 나올 거지.
부동호 방향 그대로 있을 거고 이항했으니까 거기다가 로그 x 똑같이 있으니까 묶어내서 정리하면 로그 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6 마이너스 2x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이렇게 분배하면 얘가 나오는 거고 그지? 이렇게 분배하면 얘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정리하면 로그 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이렇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됐나? 자, 조금 쌤이 글씨를 너무 크게 써가지고 정리가 안 돼서 조그만 글씨만 줄일게. 자, 이제 요것만 문제를 풀면 되지. 요 식을 정리하면 되는 거야. 되냐? 그러면 로그 x가 좀 문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로그 x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아까 전에 잠깐 떠올렸던 요 녀석이지. 로그 x가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로그 x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로그 x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게. 자, 로그 x가 양수가 나온다라는 말은 무슨 말과 똑같은 거야? 자, 요 위에 그래프가 있잖아. 로그 x 그래프가. 로그 x가 양수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x 값이 어디야? 여기지, 그지? 맞아? 반면 음수가 된다라는 건 뭐다? x가 이거일 때, 그러니까 x가 여기에 해당될 때 y 값들이 음수로 찍히게 되는 거지. 여기일 때 음수, 여기일 때 음수 이런 식으로. 초록색일 때는 양수에 찍히고, 그지? 그래서 로그 x가 양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다? x가 어떻다? x가 1보다 크다라는 말과 같아. 여기까지 되지?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로그 x가 0보다 작다라는 말은 x가 어떻다? 0과 1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로그 x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이 x가 1보다 크다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요거 1대 경우 나눠서 풀고 요거 1대 문제를 푼다는 건 x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x가 0과 1 사이일 때 문제를 푼다라는 거와 같은 거야. 그래서 x가 1보다 클 때 로그 x는 양수가 되고 그러면 얘가 약분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인데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는 거야.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요거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사라질 거라는 거지. 3x 플러스 6이 음수 이렇게 바뀌게 될 거야. 자, 요 부분이 다른 거지. 요 부분 유의하면서 보면 될 거야. 위에 거부터 먼저 쭉 풀어보면 3x 우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나올 거고 3을 약분해서 정리해주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 1대 푼 거잖아. 맞지? 로그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요거 1대 이걸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수직선에서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1보다는 커야 되고 그지? 2보다는 작다라는 걸 동시에 만족을 해줘야 된다. 우리 1학년 때 했던 거지. 그래서 요 부분이 답이 되는 거야. 따라서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첫 번째 경우의 답이지. 자, 두 번째 경우의 답도 한번 똑같이 내보면 3x 넘기고 해주면 x는 2보다 크다가 나오겠지? 여기서는. 근데 요거 1대 저렇게 나온 거잖아. 요거 1대 요거 나온 거라서 수직선에서 나타낼 때 0과 1 사이일 때 2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어. 그러면 지금 요거 1대 요거이다라고 했을 때 두 개의 공통 부분을 찾는 거였잖아. 공통 부분이 있어 없어? 공통 부분이 없지. 그런 경우 우리 뭐라 한다?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로그 x가 0보다 작을 때는 해가 없다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는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1과 2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되겠지? 자, 이거를 쌤처럼 로그를 양변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라 지금 유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하려고 하면 왜 이게 성립하느냐 했을 때 우선은 부등호 방향이 지금 요 밑이 얼마냐에 따라서 바뀌잖아.
맞지? 이 부등호 방향은 뭐에 영향을 받냐면 요 밑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앞에서 배웠어. 그래서 밑이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 밑이지. x라는 건 밑이야. 밑이 1과 0 사이일 때는 뭐다? 감소함수가 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거야. 맞지? 그래서 밑이 이렇게 될 때에는 저 식이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여기 플러스 6 2x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 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에는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 두 번째. 그리고 x가 1보다 클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왜? 증가함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6과 2x가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서 이대로 그대로 가져가는 거지. 이거일 때에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 그리고 세 번째는 x가 1일 때인데 우리가 밑은 1을 쓰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지, 그지? 지수함수에서. 근데 밑이 1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x니까. 근데 x가 1이면 요 위에 있는 녀석이 얼마든지 간에 상관이 있어, 없어? 봐봐. x에다 1을 집어넣어 볼게. 1에 마이너스 1 플러스 6 1에 2 이렇게 되지? 봐봐. 얘가 얼마야? 5야, 5. 얘는 2고 그러면 좌변 정리하면 1의 5제곱 1의 2제곱이야. 그러니까 5와 2는 크기가 다르지만 맞지? 전혀 이거와 상관없이 얘는 1이고 1이기 때문에 요 부등호를 만족하는 거지. 1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만족하잖아. 따라서 얘가 x가 1일 때 저거와 상관없이 3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지? 지금 세 번째 경우는 별개로 밑이 x이기 때문에 미지수기 때문에 x가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이 되게 되면 요 위에가 얼마든지 간에 상관없이 1의 몇 제곱은 항상 1이기 때문에 그지? 이 부등호를 만족하게 돼서 참이 된다는 거야. 이거일 때 이 부등식이 참이 된다라는 말은 뭐다? 얘가 해가 된다라는 얘기지. 그지? x는 1이 해다. 저 부등식에 해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풀어가지고 정리하고 요거 풀어서 정리하고 거기다가 요거 해니까 추가해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이하는 거야. 자, 정리해주면 여기 3x 6 2보다 x가 커 이렇게 나오지. 요거 정리해주면 3x는 6보다 그러면 2보다 x가 작아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거 그냥 이게 답이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 요거 1대 요게 답이니까 수직선 또 그려야지. 이렇게 두 부분에 공통 부분 있어 없어? 없어. 해가 없어. 그지? 두 번째 경우가 1, 2 있을 때 2보다 작거나 같아와 1보다 크다의 공통 부분이니까 1, 2 사이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답이지. 거기다가 1이 해가 되니까 1도 추가해주면 요거와 요거를 합쳐주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답을 쌤이 앞에서 풀이한 방법과 풀이한 답과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그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치환을 참을 수가 없어. 치환을 해준다. 3의 x의 제곱 15에 3의 x 14 0보다 작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치환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라는 거야. 3의 x 제곱 이라고 치환하자. 이렇게 되면 반드시 t가 0보다 크다라는 거 무조건 적어놔야 돼. 이거를 계속해서 나중에 답 구할 때 t가 0보다 컸는지를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 거야. 되겠지? 근데 지금 보면 이거의 해가 이거라고 되어 있지 않아. 맞아? 이것도 x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줘야 돼. 맞아? 근데 t라는 것은 뭐냐면 t라는 것은 3의 x제곱이거든. 맞지? 3의 x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 알파와 베타와 관련해서 3이라는 게 지금 요 x가 지금 지수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러면 3의 요 녀석을 한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밑이 3이니까 증가함수라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 그래서 요렇게 그냥 각각각에다가 3의 알파
3의 베타 한 거 사이에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요거까지도 해줘야 돼. 까먹지 말고. 그래서 치환을 하게 되면 범위 따져야 되고 또 모든 x를 t에 가는 걸로 바꿔 적어줘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요거를 치환해서 적은 식을 적어보면 t의 제곱 15의 t 14 해서 2차 부등식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 그지? 이 2차 부등식 한번 풀어보면 14와 이렇게 그냥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요게 t-14와 t-1의 인수분해 곱으로 표현되는 2차 부등식인 거야. 그럼 아래로 볼록인 녀석이고 요 점이 1이고 요 점이 14니까 0보다 작은 부분은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1과 14 사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따라서 t의 범위가 1과 14 사이네? 그지? 이게 t의 범위야. 근데 t의 범위는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 따라서 3알파는 얼마다? 1이고 3베타는 얼마다? 14라는 걸 알겠고 두 개를 더하는 게 문제니까 얼마겠어? 답은 15가 답이 되겠지. 자, 379번 문제는 실수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이라는 말을 만족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야. 앞서서 설명했던 거와 같이 지금 주어진 요 식을 4의 거듭제곱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4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4x제곱 플러스 2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지? 그러고 나서 이 식을 형태를 살펴보니까 4의 x제곱 꼴이 반복되어서 표현이 되고 있고,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t로 치환을 해주겠다라는 거지. t로 치환을 해주겠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다시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k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단 여기서 t로 치환하게 되면 지수의 그 치역이 0보다 크기 때문에 t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까먹지 말고 항상 체크해 줘라 했었지, 그지? 자, 이렇게 돼. 그러면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만족한다라는 것은 결국엔 뭐야?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이게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정의역이 0보다 크다로 제한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걸 그림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저 식을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k. 자, 이 2차 함수가 뭐보다? 우변에 있는 y는 0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지는 점의 t의 값의 범위, 이런 이야기지. 값의 범위는 모든 양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지? 여기서 좀 바뀌어가지고 t로 치환하면서 바뀌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왼쪽에 있는 요 녀석의 범위 자체가 정의역 자체가 t가 0보다 크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던 거야. 이걸 그래프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여기 주어진 2차 함수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아래로 볼록이고 지금 주어진 식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따라서 여기 대칭 축이 t 이퀄 2가 되는 거고 요 꼭지점이 2,2k-4라고 쓸까?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t가 0보다 크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그려지지 않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야. 봐야 되겠지? 자, 이런 상황에서 쌤이 파란색으로 요 y는 0, 즉 뭐야?
x축을 한번 나타내 보면 어디에 있어야 돼?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돼.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이 빨간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고 같아져도 상관은 없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게 모든 양의 실수에서 그래야 돼 라고 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선 이런 식으로 되던가 아니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지. 맞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x축 자체가 이 빨간색 그래프보다 밑에 있거나 같아도 상관은 없어 라고 한다면 이 상황을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쓴다 했어? 식으로 판별식 t가 0보다 작거나 또는 같아도 좋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던 거지, 그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럼 지금 판별식을 써줘서 문제를 풀 건데 지금 1차항의 개수가 4니까 짝수니까 4분의 d를 써서 b' 제곱 그러니까 4 마이너스 ac 그러면 2k가 나와버리지?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k는 어떻게 돼?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지. 그래서 이 375번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지? 근데 이런 방법으로 풀 수도 있지만 더 추천하는 방법은 사실 이 두 번째 방법이야. 이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우선 이 식을 좀 바꾸는 거야. 변형을 약간 주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꿔. 크게 바꾸는 거 아니고 다시 쌤이 2k를 좌변에 두고 지금 k의 범위를 구하니까 k를 넘기지 않고 나머지 t 값들을 다 넘겨버리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식을 바꿔주고 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위에서 했던 거와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지. 자, y는 2k가 y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지는 점의 t의 값이 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모든 양수다. 마찬가지로 정의역이 어떻게 제한이 된다? t가 0보다 큰 걸로 제한이 된다라는 건 머릿속으로 유념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겠지, 그치? 그러면은 지금 y는 2k 말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 식 자체가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꼭지점은 구해보면 t 이퀄 2일 때 대칭축을 갖고 꼭지점이 2, 얼마를 갖지? 4를 갖는 그런 그래프다라는 걸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 그지? 거기다가 t가 0이니까 0보다 크다니까 그래프는 이렇게만 그려질 것이고 여기서는 그려지지 않는다. 라는 것까지 정리가 되지, 그지? 앞에서 했던 거니까. 그리고 지금 파란색으로 y는 2k라는 녀석을 그려보면 y는 2k라는 건 결국엔 x축과 평행한 녀석이 될 건데 2k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할 거야. 그러니까 k가 1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그지? 이런 식으로 그럼 k가 뭐 4보다 더 커지면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 꼭지점보다 더 크다면 그죠? 그리고 또 뭐 좀 더 중간쯤 된다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 그래서 k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곡선은 하나로 고정값을 갖는 거고 그럼 k 값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도 할 텐데 지금 문제 조건이 어때?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지금 쌤이 나타내고 있는 이거 지워버릴게.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지도록 하는 점이라고 하면 빨간색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요 부분밖에 없지. 요 부분. 요 부분만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위에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 t의 범위가 모든 양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이 상황은. 그지? 그렇다면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야? 이렇게 빨간색보다 항상 파란색이 위에 있도록 만들어져야 될 거고 그렇다라는 건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꼭지점에 접하는 식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걸 똑같이 알 수가 있고
그 관계를 보고 요걸 식으로서 나타내주면 보다 지금 요 녀석이 y는 2k야. 그러니까 y 값이 2k인 녀석들인데 그게 꼭지점과 같거나 커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2k는 꼭지점의 y좌표인 4보다 같거나 커야 돼. 그러니까 k는 어떻게 돼? 2보다 크겠지. 크거나 같겠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 위의 방법과 밑의 방법의 차이점은 뭐냐면 거의 같은데 위의 거는 판별식으로 정리를 했다라는 점이지. 근데 문제는 판별식은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그러니까 2차 함수꼴로 나타나 있을 때만 풀 수가 있는 녀석이야. 근데 만약에 판별식이 없는 식의 형태로 나오게 된다면 가령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판별식 쓸 수 없지?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을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도 알아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쌤이 문제 하나를 좀 만들어 와 봤는데 앞에 문제랑 똑같은데 어떤 부분만 여기 부호랑 여기 부등식 부분만 살짝 변형을 준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 자, 이 문제를 앞에 방법으로 똑같이 접근을 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추가로 요거를 한번 설명해 볼게. 자, 결국엔 똑같은 방법이야. 4의 x의 제곱이고 플러스 4배의 4의 x제곱이고 플러스 2k니까 우리가 치환을 하게 되겠지, 그치? 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k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도록 모든 실수에서 해야 되는데 t가 지금 우선 양수로 바뀌게 되는 거야. 정의역이 양수로 제한되는 상황인 거지. 그러고 나서 이거를 문제를 해석을 해보면 y는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k라는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x축 사이의 관계가 항상 2차 함수 쪽이 더 크도록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 녀석의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y는 t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2k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2k야. 그지? 맞아? 근데 문제는 0보다 크다라는 요 조건 때문에 이 꼭지점이 어때? 정의역 안에 포함이 안 되게 되고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이 왼쪽의 이 그래프가 이 전체가 되는 게 아니라 요 일부분만 정의가 되게 되는 거지. 정의역 때문에. 그지? 그래서 지금 앞에서 문제 풀었던 것처럼 y축, x축을 이렇게라고 보게 되면 지금 주어진 조건을 만족을 하지. 그지? 그지? 이것도 만족을 하지. 그지? 근데 앞에서는 어땠어? 빨간색이 여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요 꼭지점이 포함이 되게 되어 가지고 여기까지만 해당된다. 그리고 요런 것들이나 그러니까 아예 꼭지점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요런 것들만 해당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는 이거보다 더 올라가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해야 하네? 만족하게 된다라는 거야. 맞아. 그지? 그러면 이런 상황은 뭐야? 판별식으로 따지면 0보다 큰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살짝만 바뀌어도 앞에서 판별식으로 풀었던 그 개념이 통하지 않게 돼버린다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푸느냐 하면 우선 이걸 살려서 문제를 풀어보면 결국에는 요 점이 뭐야? 요 점은 t 이퀄 0일 때의 점이지. 그러면 왼쪽에다가 0을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좌변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0 돼버리니까 2k가 나와. 따라서 저 점의 좌표는 0,2k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 맞아? 그리고 지금 주어진 요 녀석은 y는 0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것은 언제까지 가능해? 얘가 만약에 x축이 이렇게 되더라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0이 2k와 같아져도 되고 그거보다 아래쪽일 때 뭐 이 조건이 만족하게 된다라는 걸 해석할 수 있어서 2k보다 0이 작거나 같다. 따라서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되겠냐? 그래서 판별식으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무조건.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이 그래프 관계를 통해서 식을 이렇게 이끌어내 갖고 답을 찾는 것을 연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382번은 선생님이
수업 때 이거를 녹화를 못해서 그냥 한 번 더 설명해주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 지금 주어진 이런 문제를 우리 실생활 문제라 그러잖아. 그래서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에도 실생활 문제가 반드시 존재할 거고, 그거는 핵심이 뭐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냐면, 식 세우기에 거의 뭐 한 80%가 지분이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식만 잘 세우면 문제는 다 풀리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주어진 요 문제 조건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적절한 식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돼라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첫 번째 줄 어떻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읽으면서 쌤이 요렇게 설명을 했지. 그러니까 10마리가 있던 것이 x 시간이 지나고 나면 10 곱하기 ax 제곱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이게 나중에 a로 2를 구해가지고 적었지만 원래는 ax 제곱 이렇게 적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10마리였던 걸 4시간 후에 했더니 160마리 됐다라는 걸 갖고 요 문장을 요렇게 식으로 표현을 했더니 요런 표현이 가능해지고, 그지? 왜냐면 여기 x에다가 4를 집어넣은 거니까. x에다가 4를 집어넣은 식이 요 식이 되는 거야. 그게 160이라고 문제 주어졌고, 그러면 10약분해서 4의 4제곱은 16이고 16이 a 4제곱이니까 a는 2가 될 거야. 그래서 요 2를 아까 전에 봤다시피 여기 2에다가 a에다가 대입을 해버렸던 거지. 그지?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되는 식을 보면 10마리였던 녀석이 1280마리가 되도록 하는 것은 처음에 몇 시간 후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쌤이 요 몇 시간을 n이라고 둔 거야. 이렇게 n이라고 n이라고 두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 식이 요 주어진 요 녀석이 2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n을 적게 될 거고, 그지? 10 곱하기 n 제곱 그게 1280이 되는 요 n을 구하여라 라는 지수 방정식 문제가 세워지는 거지. 그럼 10을 약분하고 적어봤더니 2의 n제곱은 128. 128은 2의 7제곱이거든. 그래서 n은 7이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n이 7이라는 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요 몇 시간이 7이라는 거니까 7시간 후에 1280마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지. 되겠지? 밑에 있는 문제들 식을 어떻게 세울지 많이 고민해보고 식만 잘 세우게 되면 아마 다 잘 풀릴 거야. 한번 도전해봐. 수학에 눈이 번쩍 떠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